늘어나는 흉악범죄에 떨고 있는 우리 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요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빗발치고 있는 CCTV 설치 요구로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CCTV가 정작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CCTV의 현 상황과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이슈인 서울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밀착 심층 취재해서 그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동네 곳곳마다 집 앞에 폐쇄로 텔레비전,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해지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CCTV를 무작정 들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그 효과 또한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어만 가는 CCTV의 추세와 요인,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해서 취재 기자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먼저 이재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임세혁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임세혁 기자는 지난 회에도 출연하고 연속 출연이시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오늘 먼저 취재한 내용, 이재호 기자하고 좀 얘기 나눠보죠. 네. 요즘 뭐 동네 곳곳마다 이 CCTV 설치해달라, 뭐 그 아우성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있는데 그 설치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CCTV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CCTV 영상입니다. 이 같은 CCTV의 효과가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최근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주부 손주혜 씨. 얼마 전 차 안에 금품을 털리는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집 앞에 서 있던 차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집으로 침입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면 또 그런 데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긴 하죠. 어린 애기들도 되게 많이 사는데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많이 안 좋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손 씨가 사는 동네는 강북구에서 CCTV 설치 요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과 빌라가 난립해 있어 좁고 으슥한 골목이 많은 데다 빌라 1층의 주차장은 우범지대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좀 CCTV가 있으면 좋죠. 여기 굉장히 어둡거든요. 저 아래까지 해서 아무래도 골목이 좁고 으슥한 데가 많을수록 우범지대가 좀 되잖아요. 아무리 뭐 나이가 어린 중학교 고등학생이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이처럼 CCTV 설치 요구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위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북구에서만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230곳이 넘습니다. 요즘 그 매스컴이나 다른 그 저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CCTV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안전 욕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기 집 유유에 그 CCTV가 설치해주라는 그런 바람하고 욕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성범죄자의 안내문이 와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닥치진 않았지만 그런 범죄자 얼굴 보고 이런 내력 이런 게 그 종이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CCTV가 조금 더 많이 좀 보편적으로 좀 여기저기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지금 취재해 오신 거 보니까는 많이들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범죄 위험이 좀 높은 지역, 여기서 좀 특히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각종 뉴스나 범죄 다큐 같은 프로그램에서 CCTV로 범인을 직접 검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CCTV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됐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자주 비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안한 주민들의 요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내용 보니까는 자치구 한 곳에서만 설치해달라는 곳이 230곳이 넘는다. 이거, 그거 설치하려면은 돈도 필요할 거고 또 관리할 사람도 있고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예산 때문입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복지도 있고, 교육 사업들도 있고, 지금 예산이 투입될 곳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CCTV 설치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강북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방범용 CCTV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만 원 선. 올해 강북구는 전체 주민 요청의 20%에 불과한 50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늘어가는 CCTV 설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시입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건만 되면 우리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만 다른 자치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취재팀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 자치구들은 예산 여건에 따라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이상을 들여 올해만 CCTV를 1,300대 이상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 설치된 CCTV는 3만 4천여 대.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 CCTV 수는 급속도로 늘어 지난 5년간 서울의 CCTV는 거의 3배나 늘었습니다. 들어간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CCTV를 다는 데 든 예산은 5천억 원이 훨씬 넘고 올해도 서울시 각 자치구들이 CCTV 설치에 쏟아붓는 돈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는 몇 천억, 몇 백억, 천문학적 액수가 막 이제 나오는데, 예. 그런데 저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CCTV 설치하면은, 임세혁 기자, 예. 그러면 그 범죄 줄이는 효과 정말 있기는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취재했는데요. CCTV가 늘어나면 범죄도 줄어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CCTV 설치했는데도 범죄 안 줄어든다. 그러면 뭐하러 설치하냐?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무리도 아닌데요. 저 역시 취재를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CCTV에 가진 허와실, 지금부터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와 설치 대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효과는 있는 것일까? 지난 2011년 서울에서 발생한 7대 범죄는 13만 3,900건, 2007년 10만 9,900건보다 21.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거율도 마찬가지. 2007년 88%를 보이던 7대 범죄 검거율은 2009년도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5년 사이 23.5%나 줄었습니다. CCTV가 꾸준히 늘었지만 검거율은 줄고 줄어야 할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보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CCTV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지난해 CCTV로 무단 투기를 단속 적발한 건수는 0건. CCTV가 더 많은 자치구들도 단 한 건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CCTV를 이용해서 얼굴을 포착해서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임세혁 기자 취재해 오신 거 보니까는 좀 믿기질 않아요, 사실. 네. CCTV 그렇게 계속 많이 설치하고 늘었는데 그래도 범죄 줄이는 효과는 없다. 정반대 수치가 지금 나오니까요. 예,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CCTV의 실제 효과입니다. 방범용 CCTV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쓰레기 무단 투기 CCTV의 단속 건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CCTV 더 많아졌는데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 이유 어떤 거예요?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CCTV도 이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CCTV 수백 대를 설치하고 나서도 이를 활용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또한 기계적인 한계점도 CCTV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부족한 관제 인력. 방범용 CCTV의 경우 한 명당 수십 수백 대를 관제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밤부터 새벽 시간대엔 관제 인력이 없는 자치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를 들어주는 데만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인력 추가에 예산을 쏟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CCTV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으로 그 CCTV 그 설치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관제위원 충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CCTV 기능의 한계도 문제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녹화 화면에 명확히 포착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도 자주 벌어집니다. 영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벗어난다던가 거리가 좀 멀리 그 촬영이 되었던 경우 아니면 그 일부만 신체의 일부만 촬영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다 식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무단투기자가 또렷이 찍혔더라도 벌금 부과에 어려움이 따르는 형편입니다. 무단투기 그 CCTV 한계는 얼굴도 찍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찰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추적하여 적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CCTV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CCTV가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나날이 늘고 있는 CCTV. 과연 CCTV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이고 대안은 없는 것인지 각 자치구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말 취재 오신 거를 보니까는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거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고 CCTV만 너무 믿을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보신 것처럼 CCTV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CCTV가 가진 효과의 한계가 명확하고 또 그 문제점 역시 당장은 개선이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어떤 이제 좀 묘책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또 다른 방안일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CCTV를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가 말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우선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범죄나 주거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CCTV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이러한 불안 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도 조언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적절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좀 덜어줘야 된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 네.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런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마침 좀 좋은 사례가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좀 취재를 다녀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될 마을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떠나게 됐고 그런 그 방치된 집들이 늘어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삭막해지면서 어떤 강력범죄에 대한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서울시의 도움으로 그 범죄 걱정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그 거리 미관도 산뜻하게 바뀌게 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의 골목길. 몇몇 주택 대문이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변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구조와 신고에 앞장서는 집이란 뜻입니다.
손에 닿기 좋게 설치한 빨간 단추도 눈에 띕니다. 단추를 누르면 마을에 비상벨이 울려 주민들이 내다보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마을 곳곳엔 운동기구와 산책로를 설치해 주민들을 집 밖으로 유도합니다. 실외 활동을 나온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범죄 위험 등을 차단하는 감시자가 됩니다. 서울시가 시범 추진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마을 미관은 물론 분위기까지 개선됐습니다. 이곳 마을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도입된 건 지난해 10월. 각종 마을 시설의 보수와 도색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 담벼락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당장 떠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마을을 가꾸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 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소원하셨던 주민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조사 결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3.6%가 줄었고 반대로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나 증가했습니다. 우선 아마 범죄의 두려움이 사업 전후로 해서 많이 축소됐다, 많이 내려갔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 두려움이라는 것은 범죄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 두려움이 이번처럼 떨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바깥 활동을. 그렇게 되면 거리에 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또한 범죄가 점점 감소한 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재호 기자, 보니까 좋네요. 예. 뭐 CCTV에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설치 안 하고도 주민들이 저렇게 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다니까 네. 뭐 아주 반가운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염리동 말고 실제로 뭐 다른 동네에도 저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저렇게 그 마포구 염리동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그 디자인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을 꾸며서 이렇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마을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그 주체들이 이제 그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자체 방범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야간 순찰을 하고 또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방범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좀 그 방범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만이 물론 뭐 이제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요. 계속 고민을 해 나가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범 효과도 효과고 동네 분위기도 좀 좋아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임세혁 기자, 예. 오늘 CCTV 허가실 뭐 요모저모 짚어봤는데 임세혁 기자가 한번 좀 총정리해 주시죠. 예, 보셨다시피 CCTV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이웃과 이웃 간의 관심이고 또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CCTV 하면 뭐 인권 침해다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세상 분위기가 팍 달라진 것 같네요. 성막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오늘 그 두 분 기자 취재하신 거 가지고 CCTV 지금 현황 또 허가실 뭐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슈가 되는 뉴스를 SNS에 올려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는 건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적발이 된 어린이집들은 회계 조작과 유령교사 및 유령원생 등록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보조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급된 부당 수급액만 8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운영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의 이름 올려 운영하다가 감사 나오면 눈가림하고 급식비까지 챙기고 이것도 세금 낭비죠 하는 지적 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관련 공무원의 처벌이 능사가 아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허위 조작한 원장은 더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애들 궁뎅이에 붙은 밥풀을 떼먹는 거지도 아니고 하는 풍자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원구 의회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동대표로 이루어진 소음조정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입주자가 자제해야 할 소음 등을 명시해서 공유하게 된답니다. 또 구차원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에 대처하겠다는 소식인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련되어야 할 건 기준 이상 소음 발생 시 아래층 주민의 소음에 대한 피해 진단 및 배상 청구 등입니다 하는 안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이나 제도라는 잣대를 들이대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걱정 있습니다. 예,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아파트 사는 분들 많이 겪으시는 문제들인데 자율적인 방식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SNS 톡톡 이번 시간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구청이 지난 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는 농성촌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농성자들과 공무원들이 충돌을 일으켜 농성자 3명과 공무원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요. 현재 농성촌에는 쌍용차 희생노동자 분향소와 강정마을 주민 및 용산 참사 유가족 등이 농성 중입니다. 현재 중구청의 철거는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요. 중구청에서는 3일 일어난 화재로 문화재청이 돌담 보수를 위해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철거에 나섰다고 했지만 지난 11일 문화재청의 돌담 보수를 위해 천막을 5m가량 옮겼음에도 중구청은 철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리를 위해 철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의 돌담 보수가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박탈당한 국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보여주기식, 아첨식 행정행태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는 주문 주셨습니다. 돌담보다 사람이 먼저다. 신문고를 시끄럽다고 못 치게 하는 꼴. 돌담보다 사람이 먼저다. 새겨보스트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농성장 철거 문제 두고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취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